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vertical velocity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연직 속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고도 좌표계를 쓸 때는 이 연직 속도를 이제 단위 시간당 몇 미터나 위로 올라가는가, 그러니까 1초당 몇 미터나 위로 올라가는가로 이제 속도를 쟀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프레셔 코디네이트로 연직 좌표계를 바꾸면서 연직 방향의 거리 단위를 재는 방식이 이제 연직 방향의 이동을 재는 방식이 이제 거리에서 프레셔로 바뀌었죠. 그래서 연직 속도는 프레셔 코디네이트에서는 단위 시간당 프레셔가 얼마나 변하는가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기압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빠르게 기압이 떨어지는가로 이제 연직 속도를 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재는 방식을 프레셔로 속도를 잰다라고 해서 연직 속도를 그냥 프레셔 벨로시티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리고 W는 우리가 알건 대로 이제 고도 좌표계에서 쓸 때는 그냥 그대로 버티컬 벨로시티, 연직 방향 속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사실은 연직 방향의 속도를 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익숙하진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쪽을 자료를 좀 요 형태의 연직 속도를 좀 많이 써야 되는 형태로 이제 대기과학은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해드릴 얘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이 연직 속도랑 미터 퍼 세크 단위로 재는 연직 속도랑 파스칼 퍼 세크로 재는 이 연직 속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관계를 알면 둘의 변환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게 가능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아주 기본적인 컨셉부터 생각을 합시다. 기본적인 컨셉. 오메가라는 녀석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할게요. 오메가. 어떤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공기를 이렇게 연직으로 이동을 하는데, 뭐 옆으로도 이동하겠죠. 얘를 따라가면서 걔의 압력이 얼마나 변하는가. 그래서 P1이라고 하면 일로 이동했을 때는 뭐 약간 형체도 바뀌었을 수 있지만 P2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을 때 압력의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헥토파스칼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900헥토파스칼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느끼는 이 압력이 변했겠죠. 이걸로 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사실 측정할 수가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알기로도 얘는 지면에서 한 0m면 900헥토파스칼은 대략 1km 정도의 고도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1시간이 걸렸다면 얘는 1km당 이제 1시간당 1km로 올라가는 이제 어떤 운동을 했을 거고, 그걸 이제 프레셔 단위로 환산을 하면 이제 1시간에 100헥토파스칼이 마이너스 방향이겠죠, 물론.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오메가의 컨셉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건 좀 사조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일단 지우고,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그럼 결국은 어떤 녀석의 압력을 재는데 이 압력에 이제 시간 변화율을 재는 거죠. 뭐냐? 어떻게? 질량을 따라가면서. 죄송해요. 이게 숨을 피워야 돼요. 자, 그래서 전미분항을 쓰게 되면 우리가 그 녀석의 어떤 질량을 따라가면서 변화율을 측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라그랑지 쪽에서. 그리고 요거를 윕러리안 식으로 다시 조합으로 표시해 보면 P의 시간 변화 그리고 X 방향의 움직임에 대해서 생기는 P의 변화 그리고 Y 방향에서 움직이게 되는 P의 변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고도좌표계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왜냐하면 W랑 오메가의 관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W가 나오게 만들어야겠죠. P 연직 방향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변화율 요거를 다 더해야 이제 요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걔는 개념적으로 오메가. 그래서 결국 오메가는 요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까다롭죠. 왜냐하면
프레셔의 시간 변화율이 있어요. 그리고 프레셔의 수평 방향 이류가 있어요. 그리고 연식 방향의 운동도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W가 바로 연결돼 있고 DPDG는 뭐죠?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는 굉장히 잘 만족하는 밸런스라고 그랬죠. DPDG는 마이너스 로지예요. 로지. 거의 99.9%, 사실은 99. 거의 99% 잘 맞는 밸런스여서 DPDG는 거의 마이너스 로지라고 바꿔도 전혀 무리가 없고 아주 진짜 작은 오차 정도만 생기고 이 부분은 좀 쉬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마이너스 로 G, DPDG가 마이너스 로지니까 W라고 그냥 바꿀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 부분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죠. 근데 요게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녀석이 사실은 어, 값이 이 녀석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만을 가지고 계산이 가능한데 우리가 1기도를 열심히 들여다본 사람은 혹은 예보학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대략 감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1기도를 좀 보니까 종간 스케일 정도의 움직임을 가질 때, 그러니까 1기도에서 나타나는 기압을 볼 때 하루에 기압이 대략 얼마 정도 바뀌죠?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하루에 저기압이 얼마나 이동하죠? 저기압이 한 1000km 정도 이동할 거예요. 하루에 이렇게 1기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남한 북한 정도 합친 거리만큼을 저기압이 하루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압이 주변보다 얼마나 기압이 낮죠? 여기 보면 뭐 저기압하면 990 헥토파스칼 정도 되고 고기압하면 뭐 1000, 1010, 뭐 1020 이런 식으로 찍히죠. 뭐 1030까지도 찍히지만 그래서 그냥 오더만 따지면 대략 한 10 헥토파스칼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저기압 때문에. 그리고 그 저기압이 한 뭐 4000km 정도 사이즈, 3000km, 4000km 정도 되지만 저기압만 이렇게 따지면 걔네들이 1000km 싹 지나가면 대략 한 10 헥토파스칼 정도가 변하겠죠. 그래서 요 값을 대략 추론할 수 있어요. 뭐냐? 대략 10 헥토파스칼 정도가 10 헥토파스칼은 뭐죠? 헥토는 100이니까 사실은 1000 파스칼이죠. 1000 파스칼 정도가 하루 원데이에 바뀌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파스칼하고 세크 단위를 쓰니까 요것도 세크로 바꿔야겠죠? 하루는 86,400초예요. 그래서 86,400초인데 86,400초인데 뭐 귀찮으니까 그냥 10만이라고 하죠. 10만. 이제 그냥 오더만 보는 거니까 10만 초예요. 대략. 그래서 10에 10만 초면 얼마죠? 5승 세크. 그래서 얘의 크기는 대략 요거 해보면 10에 마이너스 2승 파스칼 퍼 세크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의 크기는 대략 재보면 10에 마이너스 2승 단위는 파스칼 퍼 세크가 나와요. 오케이? 그럼 이 녀석 크기 한번 볼까요? 이 녀석의 크기. 사실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은 크기가 비슷하겠죠. 그래서 한 개만 구해보면 대충 알 수 있을 텐데 얘는 U의 속도. 우리는 대략 10m/s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U의 속도가. 뭐 지상에서나 혹은 한 뭐 1km 정도 올라가도 한 10m/s, 20m/s 정도의 오더가 나타나죠. 그건 여러분들이 스케일 어널리시스를 하면서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류에 기여하는 성분은 뭐죠? 요 경도하고 이제 뭐랄까 경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만 요 이류에 기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온도가 이쪽이 콜드하고 이쪽이 웜해서 뭐 이런 식으로 온도가 있다고 칩시다. 온도가 아니라 프레셔가 있다고 칩시다. 지금 프레셔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로우고 얘가 하이라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고선이 있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굳이 구하면 이제 프레셔의 그레디언트는 이쪽이라고 쳐요. 자, 그러면 얘한테 기여하려면 적어도 모션이 U가 이쪽으로 있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있어야 요 텀이 이류항이 의미를 가지겠죠. 그런데 지난 수업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만약 이류가 색깔 좀 바꿀게요. 이류가 이쪽으로 이동 U가 U나 V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프레셔의 그레디언트의 직각인 방향으로 지난다고 치면 얘는 여기의 기압이나 여기의 기압이나 지금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류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요 벡터랑 요 벡터가 같은 방향을 가르치는 성분만 이제 이류에 기여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컨셉에 의하면. 그래서 요 성분은 바람에서 빼줘야 돼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요 등고선을 따라서 부는 바람이 뭐였죠? 직윤풍이 주로 등고선을 따라서 바람이 불죠. 그쵸? 이건 사실은 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설명할게요. U는 기본적으로 직윤균형을 따르는 직윤풍하고 그걸 따르지 않는 비직윤 성분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크게. V도 마찬가지고 VG 플러스 VA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대략 오더가 10m/s 정도 돼요. 사실 많은 부분이 직윤풍 성분이고 사실 직윤풍을 따르지 않는 성분은 비직윤풍 성분은 대략 1m/s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양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직윤 성분은 등고선을 따라 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류항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이 프레셔 이류항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요거는 UA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UA, VA만 요 이류항에 실제로 기여를 하는 거죠.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 스케일 어널리시스를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기압은 보면 대략 저기압 사이즈가 한 2,000, 3,000kg 정도 혹은 좀 크면 4,000kg 정도 크게 되는데 그래서 1,000kg 단위 정도의 저기압이 주변보다 한 20헥토파스칼, 30헥토파스칼 정도 작으니까 한 10헥토파스칼 정도의 오도로 바뀌죠. 그래서 저기압 주변, 고기압 주변 프레셔 그레디언트 DPDX는 대략 10헥토파스칼, 1000파스칼이죠. 10의 3승 파스칼에 그리고 1000km 그렇죠. 1000km에 대략 1000파스칼 정도 바뀌죠. 자, 무슨 얘기냐? 10의 6승 미터 단위로 하면 그렇죠? 그리고 요 UA가 1 대략 1 미터 퍼 세크니까 요 계산하면 1이고 3승이고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나오겠죠. 그리고 단위는 요거 날라가고 파스칼 퍼 세크 그렇죠? 그래서 얘의 크기는 사실은 요보다 더 작아요. 10의 마이너스 3승 파스칼 퍼 세크가 나와요. 얘의 오도는.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나 똑같은 거의 똑같은 항이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녀석의 오도 한번 봅시다. 이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강 규모에서 대충 스케일 알고 있어요. 밀도, 공기 밀도니까 대략 알고 있죠. 지상에선 한 1.2kg 정도 되고 조금 올라가도 한 1kg 근처. 그래서 오도로 따지면 1kg 미터 3승. 그러니까 큐빅미터에 그러니까 1m, 1m, 1m 박스 안에 대략 1kg 정도의 공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1kg 퍼 미터 3승이고 중력화 속도는 잘 알고 있죠. 사실은 10m per sec 제곱이에요. 그쵸? 맞아요? 중력화 속도 9.8이긴 하지만 그리고 W 요 연직 속도에 대한 개념이 좀 없을 수는 있는데 1학기 때 스케일 어널리시스 좀 배웠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종강 규모에서는 대략 연직류가 센티미터 퍼 세크의 단위로 나타나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퍼 세크 정도의 스케일로 상승 기류가 대략 이 정도 속도로 천천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대류가 발생하면 이제 샤 이렇게 올라가서 미터 퍼 세크 정도의 단위가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규모에서 대류계가 활발할 때 생기는 거고, 하지만 이제 종강 규모에서 저기압이 끌어올리는 공기의 속도는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아요. 한 이 정도 속도로 그냥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 속도가 나오고, 이거 계산해 보면 되겠죠? 이거 계산해 보면 조금 계산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뉴턴이죠. 그렇죠? 왜냐면 F 이퀄 M이니까. F 이퀄 MA죠. 그래서 요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F 뉴턴이죠. 그래서 여기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뉴턴이에요. 그래서 10 이거는 요거는 뉴턴이고 뉴턴 퍼 미터 3승이죠. 그렇죠? 그래서 뉴턴 퍼 미터 3승으로 단위를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요거 해볼까요? 그러면 미터 퍼 세크죠. 그럼 요 미터랑 요 미터 하나 날라가서 요거 제곱되고, 뉴턴 퍼 미터 제곱은 뭐죠? 단위 면적당 힘 뭐죠? 파스칼이죠. 그렇죠? 압력. 압력이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파스칼의 단위가 사실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 단위 역시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고, 파스칼, 파스칼 퍼 세크 단위 나오고, 숫자만 따지면 되겠네요. 1, 10, 마이너스 2승. 얼마죠? 마이너스 1승이죠. 자, 그래서 다 계산을 해보면 얘 오더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1승 파스칼 퍼 세크가 나오죠. 그래서 단위가 똑같으니까 세 개가 비교가 직접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 걔보다 한 호도 작은 애가 얘, 걔보다 한 호도 더 작은 애가 얘. 그래서 10% 정도 수준의 오차로 얘네들을 다 무시할 수가 있어요. 뭐 그 정도면 훌륭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연직률을 환산할 때뭐 3cm per sec 정도가 나왔다. 근데 이걸 좀 변환할 때 10% 정도의 오차가 나온다. 뭐 3.3m per sec 정도로 환산이 됐다. 혹은 2.7m per sec 정도로 환산이 됐다. 사실은 조금 평균하면 그보다 더 줄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오더는 사실은 연직류에서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는 오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90%의 정확도로 이제 우리는 뭐냐, 오메가를 사실은 마이너스 로 G W라고 쓸 수가 있어요. W에다가 마이너스 로 G 만큼의 가중치를 주면 이게 오메가로 환산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뭐 대략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연직류가 예를 들면 연직류가 계산하기 편하게 1m per sec 정도라고 한다면 요게 1.2고 대략 1 근처고 이게 10이니까 대략 그거는 얼마로 나오냐면, 요거는 적을게요. 10m per sec 제곱, 그리고 얘는 얼마죠? 대략 1 잡을게요. 킬로그램 미터 per 3승 이렇게 하면 대략 얘네들을 계산하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대략 10 파스칼 per sec 정도 나와요. 그래서 10 파스칼 per sec 정도의 속도는 대략, 물론 대륙간 하부 얘기긴 하지만 1m per sec에 상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 오더를 쟀는데 얘를 지상 근처에서 연직률을 쟀더니 오메가를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를 받으면 이제 대유학 쪽에 실제 데이터를 받으면 전부 다 오메가로 대부분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메가를 자료를 받았더니 이 오메가 값이 1 파스칼 퍼 세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대략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걸 우리가 아는 W로 환산하면 0.1 미터 퍼 세크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조금 더 엄밀하게는 이 밀도가 고도에 따라 다르니까 그걸 반영해 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컨버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정확도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료를 받으실어서 처리할 일이 생기실 텐데 3학년쯤 됐으니까 이제 실제 자료를 다루게 되거든요. 논문을 쓰면서. 그때 연직률을 환산하고 싶으면 이렇게 환산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전달을 좀 드리고, 자, 이건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지금부터는 버티컬 벨로시티를 다루는 것이 왜 어려운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아, 맞다. 요거는 여러분들 뭐 노트에 도움 되시라고 그냥 제가 하나 넣어드렸고 지워졌네요. 자, 보시면 되고 이제 지금부터는 버티컬 벨로시티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존재인가 라는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사실 이제 제가 그냥 수식으로 설명을 드릴 때는 당연히 아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은 버티컬 벨로시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변수예요. 측정이. 이유는 중요한 변수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날씨가 나빠지는 곳은 어, 이제 연직 운동, 상승 운동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상승 운동이 연직으로 올라가는 운동이 있으면 이제 대기 중에 응결이 생기면서 구름도 생기고 날씨가 나쁜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이제 대기가 하강 기류를 가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하강 기류에 의해서 아디아베릭 워밍에 의해서 공기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응결돼 있던 수증기가 응결돼 있던 물방울들이 공기 중에 있더라도 걔네들이 다시 증발돼서 사라지고 공기도 따뜻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쁜 날씨가 좀 사라지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생각을 하면 상승과 하강이 어디 있는지만 알아도 어디 날씨가 나빠질 건지 좀 좋아질 건지를 예측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간기상학에서는 이 W 혹은 오메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혹은 관측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W라는 값이 관측이 굉장히 어려운 값이에요. 어, 더 엄밀히 말하면 관측이 어렵다기보다는 정확하게 관측하기가 참 어려운 값이에요. 그래서 수평 방향의 바람은 그 값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뭐 10m/s, 20m/s 이러다 보니까 한 1m/s 정도의 오차가 나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체 양의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연직류는 너무 작다 보니까 어, 종간 기상학에서 1cm/s 오더라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측정 범위가 이제 그 수준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연직류를 관측하는데 어, 연직류가 뭐 2cm/s 정도로 갔는데 오차가 2cm/s다. 그러면 그 자료를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오차 범위 안에 측정할 수 있는 측정되는 값 자체가 오차 범위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측정을 하기가 어렵고 이제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소닉 아네모미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음파를 이용한 이제 대기의 속도를 3차원 속도를 잴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꽤나 정확해요. 근데 이것도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일단 뭐 이렇게 생긴 산발이 같은 게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인데 요 작은 딱 사이즈도 이만해요. 작은 이 공간 안에 있는 어떤 값만 대표해서 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 전체에 일어나는 어떤 값보다는 이 주변사에서 막 난류가 생기고 막 3차원 모션이 생기는데 그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관측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장기 평균을 하지 않는 한 주변 환경장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오메가는 혹은 W는 관측이 참 어려운 값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식의 시도가 있었냐면 관측이 어려우면 추정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어, 항상 만족하는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방정식을 이용하면 방정식은 어떤 정보 이꼬르 어떤 정보니까 이게 오메가라면 어떤 다른 정보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이 오메가도 정확히 알 수가 있지 않는가라는 개념 하에 이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도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두 가지 시도예요. 물론 이 둘 다 실패했어요. 이유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키네매틱 메소드라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이제 쓴 방식이. 이 키네매틱 메소드를 생각해 보면 컨셉츄얼리 굉장히 훌륭해요. 왜냐면 U 요거 뭐죠? 컨티니티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연직 좌표계를 프레셔 코디네이트 쓰면 컨티니티 이퀘이션이 굉장히 간단해지면서 밀도가 사라지면서 이런 식으로 연직 바람 방향은 수평 바람 방향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평 바람의 공간적인 분포를 알면 연직 바람도 어떻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얘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d 오메가 dp는 마이너스 지금 du dx 플러스 dv dy예요. 맞나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연직률을 알고 싶어요. 연직률을 알고 싶으면 연직을 적분하면 돼요. 그렇죠? 왜냐면 오메가를 알고 싶으면 그냥 얘를 적분하면 되겠죠. dp로 적분하면 돼요. 그럼 얘도 똑같이 dp로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ps부터 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어떤 p, 예를 들어서 뭐 500헥토파스칼 있는 p까지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적분하면 수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개념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요거는 뭐죠? 이 정도는 이제 배웠으니까 알죠? 이제 호리즌탈 컨버전스죠. 그렇죠? 그래서 호리즌탈 컨버전스를 연직으로 적분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률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수평방을 이렇게 수렴을 해요. 수렴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밑에가 막혀 있다고 칩시다. 막혀 있으면 수평방을 이렇게 공기가 수렴해서 들어오면 이 수렴된 공기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다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수렴된 양을 쌓아 올리면 연직으로 이제 그 위에서의 어, 연직 속도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방법이에요. 자, 그 방법에 이어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죠. 오메가 예를 들어서 P500은 뭐 그냥 오메가라고 쓸게요. 오메가 예를 들어서 서피스 아니다. 제대로 씁시다. 오메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P500에서의 또 오메가 빼기 오메가 P 서피스에서 오메가는 결국은 이 녀석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 V, dy, dp 그리고 뭐 요거는 보통은 바텀에서의 서페이스에서 오메가는 제로니까 땅바닥에 있는 오메가는 제로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오메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훌륭한데 문제는 굉장히 큰 결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오차가 보통은 이제 일단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면 요 값이 오차가 커요. 왜냐면 자 보면 이제 다이버전스 혹은 컨버전스 항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u dx 플러스 dv dy인데 사실은 요 항의 상당수가 서로 상쇄돼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x 방향으로 수렴하면 보통 y 방향으로 발산해요. 이유는 뭐냐면 요 u라는 벡터를 u g랑 u a로 직윤 성분과 비직윤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분도 사실은 다시 써보면 du dx 플러스 dv dy 이 값은 이런 개념으로 다시 쓰면 두 개로 쪼갤 수 있으니까 두 개로 쪼개지겠죠. 이렇게 dug 직윤풍의 발산 성분과 dy 그리고 비직윤풍의 발산 성분으로 나뉘어요. d va dy 자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나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는 수학적으로 서로 상쇄돼서 없어져요.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배운 적이 있으니까 따로 여기서 증명을 해드리지는 않을게요. 요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윤풍 자체의 정의를 써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고 결국은 비직윤 성분만 발산항이 존재하는데 이 비직윤 성분이 아까 1m/s 정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특정 오차가 1m/s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바람장에 우리가 10m/s, 20m/s 그렇게 잴 때 거기서 특정 오차가 대략 10% 정도 나와요. 1m/s 정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요 비직윤 성분의 발산장이라는 것이
우리 측정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값 자체를 우리가 사실은 꽤나 믿기가 어려워요. 정관 규모에서. 그래서 요 값을 정확히만 측정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모델 같은 데서 나온 것들은 적어도 모델 월드 안에서는 정확하죠. 그래서 거기서는 연직률 이렇게 구해도 돼요. 실제로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에서 관측 값을 가지고 이걸 구할 때는 여기에 쌓여있는 오차가 너무 커서, 여기 이 오차가 너무 커서 요 값도 사실은 그 오차 범위 안에 들어요. 그래서 W가 제대로 추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키네매틱 메소드는 관측에는 쓸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자, 대충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도전한 것이 할 수 있는 게 서머다이나믹 메소드예요. 서머다이나믹 메소드는 서머다이나믹 에너지 이퀘이션에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예쁜 오메가가 하나 있죠. 이걸 잘 활용하면 오메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잘 정리해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SP로 나눠주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오메가, 뭐 일단은 써놓읍시다. SP 오메가는 뭐 dt 플러스 u dt dx v dt dy 그리고 마이너스 j cp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오메가를 원하니까 SP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죠. SP는 대기의 안정도 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온도 구조만 알아도 SP 정도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P분의 1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온도의 시간 변화율 뭐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온도 이류항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게 측정할 수 있어요. 이것도 y-방향의 이류, 이 값도 나쁘지 않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요거는 뭐죠? J니까 외부에서 오는 열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기에서는 비가 오거나 할 때는 구름이 생성되면서 생기는 잡열, 혹은 그 구름이 이제 복사량을 이제 태양 복사나 지구에서 올라오는 복사를 흡수해서 생기는 그런 복사 에너지, 이런 것들이 대기에 이제 에너지로 열전 이제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데, 요가 그런 현상이 조금 약할 때, 없을 때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SP 해가지고 오메가 구할 수 있어요. 나쁘지 않게 잘 구해져요. 심지어는. 그래서 쓸만한 방식인데, 자,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날씨가 나쁠 때, 비가 올 때, 저기압이 들어올 때는 슬프게도 요 값이 되게 강해요. 실제로 구름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은결이 있다는 얘기니까 은결 잡열 방출이 상당하겠죠. 그리고 구름에 의한 복사 효과도 뭐 복사를 차단한다든지, 혹은 아니면 뭐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장파를 흡수한다든지, 이런 복사 효과가 이제 큰 거죠. 그래서 J 값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런데 요 J를 관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공기에 응결하는 저기 이제 구름이 이렇게 뭉실뭉실 생기는데, 그 구름에서 생기는 응결량 그리고 잡열을 측정하는 방식은 아직까지 직접 관측은 하나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어요. 뭐 그냥 레이더를 가지고 좀 추정하는 방법 뭐 있지만 굉장히 그것도 많은 가정이 들어가고 정확하지 않고, 이 J라는 값을 실제로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J가 W에 상당히 많이 기여하는데,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이 값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W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 역시 모델 세계에서는 얻을 수 있어요. 모델은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내니까. 그래서 모델 자료를 가지고 W를 추정할 때 이 방정식을 쓰는 것도 역시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모델은 이 J 값을 뚜렷하게 주니까. 하지만 실제 관측 자료를 가지고 이 W를 유추하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죠. 이유는 이 J 값을 정확하게 얻을 수가 없어서, 외부에서 오는 히팅 값을. 그래서 이 방법 역시 옛날에 이제 기상학자들에게 시도가 됐다가 실제로 관측에는
쓸 수가 없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이 부분은 실패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 기상 분석을 하는 종간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날씨 예측을 하기 위해서 W 혹은 오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걔네들을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두 방법 다 그렇게까지 쓸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런 것들의 문제를 벗어나서 이런 것들의 문제를 벗어나서 이제 W를 산출할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준지균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준지균 이론을 배우다 보면 오메가 이퀘이션이라는 방정식이 탄생을 해요. 그 오메가 이퀘이션을 활용을 하면 균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어디에 연직류가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 상승류가 있고 어디에 하강류가 있는지를 어,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게 요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 이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한 3, 40% 정도의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는 한 파트.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그 W가 어디 생기는지를 대략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균형류라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W를 산출해야만 하는가, 혹은 오메가를 산출해야만 하는가? 이유는 이런 쉬운 방법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측의 수준으로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준지균 이론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